네, 안녕하세요. 블루넌입니다. 오늘도 대대적으로 광고해주는 MBN 허경영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3위 누구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선 주자 3위는 사실 심상정, 안철수 이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허경영 후보입니다. 원래부터 허경영이 3위였는데 너네들이 방송을 안 해준 것 뿐이야. 정 기자, 허경영 후보가 3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잇따라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허 후보의 지지율 4.4%였습니다. 이 선거방송 토론회 참가 기준이 이 평균 지지율이 5%를 넘는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허 후보는 허경영이 나오는 재미난 토론회를 원하냐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난 토론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누군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이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성 아니고요. 뭡니까? 네, 정신교육대 맞습니다. 맞고요. 그죠? 그런데 이 허경영 후보한테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축지법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 허경영 후보가 과거에 했던 주장입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말했지만 공중부양과 축지법은 자 허경영이 어린 아이들 그죠?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재미있게 정치인들이 모가지에 딱 힘주고 그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정치인도 이렇게 어린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유일한 후보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단순히 황당한 주장을 넘어서 이를 바탕으로 지지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소출하고 있다라는 의혹. 자, 피해자 속출을 한 거 없습니다. 허위 보도 또 하고 있죠. 네, 피해자 없어요. 자,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줄에 보시는 분을 예식장에서 돈을 주고 고용할 수도 있고 지인분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자, 주례사의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례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주례사가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허경영이 지지자분들한테 앞날을 축복하면서 그죠? 축복해요. 하면서 지지자분들이 허경영한테 제발 우리 나라 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뿐입니다. 제발 나라 좀 바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100만 원을 내든 200만 원을 하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본인의 뭡니까? 선택입니다. 결혼식 예식장에서 주례를 하든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하든 신랑 신부의 선택이고요. 지지자들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능력 되는 선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유튜버, 그죠? 유튜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서 10만 원도 후원해줄 수가 있고 100만 원도 후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지자 마음입니다, 그거는. 시청자 마음이에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이게 강요해서 억지로 강요해서 끌고 가서 야 내놔 했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겠죠. 선택인데 왜 이거를 자꾸 비방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비방이다, 음해다. 보도가 됐는데요. 네. 허 후보는 스스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지지자들은 허 후보가 축복을 할 때마다 본인이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신. 자, 우리 예능의 신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예, 유재석, 강호동 정도가 있겠네요. 자, 우리 지지자들은요, 허경영을 정치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개벽을 이루는 이런 신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정치적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인데요? 과학으로, 그리고 너네들이 과학으로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바닷속에 어떠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다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그건 없습니다라고 확답을 지을 수 있어요? 뭡니까? 결국엔 이거는 다 인간의 오만이다. 지 눈에 안 보이면은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지지자들은 허경영이 어떠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겠죠. 유호정이 네가 내일 당장 나는 신이다라고 하면 너는 몰매를 맞아요. 돌을 맞아, 돌. 지지자들은요, 정말을 허경영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 공약이야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신인 건 모르겠고 정말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으로 천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후원해주고 싶으면 후원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수가 콘서트를 엽니다. 자, 그 콘서트장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허경영이 있어요. 하늘궁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하늘궁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근데 공연장도 VIP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들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후방에 있는 석이 있어요. 가격이 다 달라요. 허경영이 말하는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천사가 있고요. 뭐 대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티켓의 가격이 다른 거예요. 왜?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가수의 팬입니다. 그 사람의 온 방안을 그 가수의 사진으로 도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허경영이 팬입니다. 허경영의 사진을, 그죠? 방에 도배를 했다고 칠게요. 냉장고에 부축했다고 칠게요. 뭐가 잘못된 건데?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허경영 100 중에 2에서 3%밖에 안 되는 거고 허경영의 98%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98%인데 너네들은 그걸 보도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라고. 지금 이 언론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음해를 할 거라는 거를 허경영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게 소름 돋는 일이 되는 거고 이거를 국면 돌파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걸 쟤네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음해를 할 때마다 지지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너네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미 유튜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허경영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어리석은 본인들의 아집으로 인해서 TV에서 방송해주면 예전에 허경영 죽였잖아. 요번에도 죽여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달라. 그때랑 달라. 니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이해 안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이걸 왜 내? 이해 안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잖아. 허경영의 지지자분들은 우리는 뭡니까? 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어떤 사람한테 피카소의 그림 수십억짜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근데 그 어떠한 사람한테는 그게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가치를 느낀 사람은 사. 아니면 사지 마. 선택이잖아요, 선택. 근데 왜 이거 가지고 니네들이 태클을 거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얘기가 이 게임 속 세계를 설명하는 네. 것과 같은데 그래, 너는 지금 이게 게임 같잖아. 블루노는 지금 이게 영화 같아. 말 같지도 않아, 솔직히.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의 결론은 반전 영화라는 게 더 놀라는 거야.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언론에도 별로 안 나오고 지지율도 없을
그때 당시에 저는 허경영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왜 그럴 수가 있었냐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진짜로 그대로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손학규 지금 나오고 있죠. 손학규나 아니면 김동연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허경영은 내가 자신 있게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의 범주를 넘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계속 보실게요.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 공작을 중단하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국가혁명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축복이랑 백국명예 이런 게 사실은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운을 비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면서 이게 좋으면 허 후보를 지지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과 한 번 식사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좋은 얘기 듣는데 몇 억이에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돈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사이비 교주, 예? 이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무슨 얘기 했는지 너네들이 알아? 자기가 투자의 귀재, 투자의 친이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사이비 교주겠네? 근데 억 단위 30분 정도 식사하는데도 억을 받는데 2시간 강연해서 100만 원 받는다 칠게요. 뭐가 잘못인데? 우리 학원 강사가 있어요. 학원 강사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은 학원 강사도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학원 강사 중에 스타 강사는 여러분들 연봉이 억대예요. 왜 이 사람들도 왜 억대 받냐고 뭐라고 하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공식적인 정치 활동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허경영, 넷플릭스가 세금 24억을 낼 때 나는 43억을 냈어요. 애국자인 나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모함을 했다. 맞죠? 만약에 허경영이 저렇게 해서 그 돈을 탈세를 했으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2억이에요, 42억. 예. 19년부터 20년까지 총 납부 금액이 74억 8,6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너희들이. 아, 니들이 해보라고! 여기 지금 뉴스에 한 패널 한 3, 4명, 5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너네들 평생 벌어도 못 벌어들일 돈을 혼자의 능력으로 내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나라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는 지식밖에 없어요. 그 지식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74억 원을 낸다? 세금을? 왜 이런 거는 방송을 안 해주니? 그것이 알고 싶다야. 그리고 이 거짓 언론들아. 정치인들에서 세금이 1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음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74억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다 복지 혜택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600조의 예산을, 나라 예산을 줘봐요. 어떻게 불려올까, 이 돈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사람이라면은, 상식 있는 사람은 이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금을 74억을 내? 그러면 나라 예산 600조를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될까? 6천조가 돼서 돌아오겠네? 이런 계산이 안 돌아가니, 너네들은? 근데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허경영 후보가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어떻게 지지율 보세요? 3위 뭐 일시적인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건 뭐 저는 인지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구의원 출마부터 대통령 선거 2번 출마하고 네. 총선 서울시장에서 출마만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자, 많이 출마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학규는요?
네 번째입니다. 왜 지지율 안 나옵니까? 예? 과거 거대 양당에 포함됐던 사람이 왜 지지율에 안 나오냐고요. 이거는 손학규는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지지율이. 안철수 심상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국회의원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각종 음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음해가 맞다. 진실은 그 음해들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증. 역대급으로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이 유권자들이 다른 대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다른 대안으로 허경영을 찾아 축복비 받고 천사 에? 천사 받는 사람을 대안으로 찾는다고? 그거는 네 말의 자체가 논리가 없는 거지. 대안을 찾으려면 안철수 심상정도 있는데 왜 축복 팔고 대천사 파는 사이비 교주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니?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채야지. 아유, 이런 멍청한 놈이 무슨 대표나 하고 앉았고. 무력감 뭐 이런 게 또 허경영 후보한테 좀 약간 지지로 돌아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무력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매일 운동에 건강해.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경향이 강하죠. 18세 이상은 무조건 다 1억씩 주고 또 전 국민을 월 150만 원씩 주고 이런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뭐 선거 공약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해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니? 너 같은 애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어렵고 자살률 1위가 되는 거야. 플라톤이 얘기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한테 지배받는다. 자, 허경영을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윤영걸은 정신교육대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허경영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거 보면 저는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근데 허경영의 정책이 뭐죠, 여러분들? 삼상 정책이죠? 네. 그리고 허경영의 이름을 한문으로 하게 되면 몇 획입니까, 여러분들? 33획이에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가우디 성당에 있는 마방진. 네. 마방진 모르는 사람들은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허경영 마방진 보면 가로로 더해도 33, 세로 더해도 33. 네. 이게 메시아 코드라고 하죠. 왜 이렇게 33이 겹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3.1운동 때 우리의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들을 뜻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대표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그 말은 뭐냐? 우리 민족 독립운동한 민족 대표 33인들도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음해하려는 세력들도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저 사이비 종교단체. 왜 불교랑 기독교랑 저렇게 모인 거야? 저 사이비라고 했을 겁니다. 뻔해요, 뻔해. 예, 음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음해를 했던 세력들은 누구냐? 을사오적이 있었죠.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다 빼앗아 가서 전쟁 물자라든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인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그죠? 일제강점기 때죠. 누굽니까?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 그리고 저렇게 비방하는 언론들. 저는 매국노, 친일파 매국노 세력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가 33인을 그렇게 뒤에서 음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결국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 독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감출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다고 칠게요. A라는 길은 아주 순탄해요. 가는데 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포장된 도로예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길은 빠지면 죽는 늪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다 같은 맹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지뢰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실래요? 당연히 A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B라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은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허경영이에요. 자, 지금까지 허경영이 대선에 나오면서 이런 늪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유유자적 늪을 피해서 와요. 그리고 중간에 본인을 헐뜯는 이런 맹수 같은 인간들을 만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맹수들이 온순해지면서 지지자가 되죠. 네. 마지막으로 지뢰밭을 만나요. 지금 구간이 지뢰밭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건드리기 시작했죠. 이 지뢰밭인데 일반 사람이면 이 지뢰밭에서 죽죠. 왜? 밖에서는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외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길 가지마. 야, 이 미친놈아, 거기를 왜 가? 이 정신병자야. 이쪽으로 왔으면 그냥 가는데 왜 너는 그 험난한 길을 택했니? 이 미친놈아. 근데 그걸 알고도 택한 게 허경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면 이 지뢰밭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 지뢰들을 다 터트려버려요. 결국엔 본인이 터트려서 지뢰들끼리 멸망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 독착지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온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절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나 이런 게 크게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험난한 길을, 외롭고 힘든 길을 거친 사람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